진짜 차수하는 저 여자예요. 차정원. 주영채가 경찰에 끌려가면서 절규했습니다. 한혜라의 얼굴이 창백하게 질렸습니다. 정원 씨. 이게 대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지만 차정원은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25년 전 버려진 딸과 가짜 딸, 그리고 복수를 꿈꿨던 며느리. 세 여자의 정체가 밝혀지면서 건양가는 충격에 휩싸인다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 전에 오늘도 보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깃들기를 바라며 친밀한 리플리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건양가 거실에 은은한 한약 냄새가 퍼졌습니다. 공난숙이 직접 들고 온 약 단지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한혜라는 소파에서 일어나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어머, 난숙씨. 이게 뭐예요? 공난숙은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부회장님, 요즘 안색이 많이 안 좋아 보여서요. 제가 아는 한 의원에서 특별히 다려왔어요. 기력 회복에 아주 좋대요. 한혜라는 약단지를 바라보며 감사의 말을 건넸습니다. 이런 걸 직접 가져오시다니. 고마워요. 아이고, 고맙긴요. 수아도 찾았겠다. 부회장님이 건강하셔야 가정도 회사도 잘 돌아가죠. 공난숙이 직접 약사발에 한약을 따랐습니다. 검붉은 액체가 천천히 흘러내렸습니다. 한혜라는 잠시 망설이다가 사발을 받아들었습니다. 쓴 건 못 참는데. 조금 써요. 그래도 몸에 좋은 건 다 쓴 법이잖아요. 한혜라가 한 모금 마셨습니다. 얼굴이 찌푸려졌습니다. 정말 쓰네요. 그래도 끝까지 드셔야 해요. 일주일만 드시면 확 달라지실 거예요. 한혜라는 고개를 끄덕이며 남은 한약을 마저 들이켰습니다. 공난숙은 빈 사발을 받아들며 속으로 미소 지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한혜라의 상태가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건양그룹 회의실에서 한혜라가 서류를 넘기다 멈췄습니다. 글자가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이마를 짚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부회장님, 괜찮으세요? 윤 비서가 다급히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잠깐 어지러워서. 한혜라는 억지로 웃어 보였지만 얼굴빛은 창백했습니다. 회의 내내 집중이 되지 않았습니다. 같은 문장을 3번이나 다시 읽어야 했습니다. 그날 저녁 공난숙은 더 크라운 캐피털 회장실에서 구실장의 보고를 받았습니다. 한 부회장님이 오늘 회의 중에 쓰러질 뻔했다고 합니다. 그래? 공난숙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아직 심각한 건 아니지만 며칠 더 지나면. 서두를 것 없어.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공난숙은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죽이는 게 아니야. 그냥 조금 약하게 만드는 거지. 구실장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영채가 효녀 노릇하면서 옆에 붙어 있으면 돼. 병약한 시어머니를 지극정성으로 간병하는 며느리. 아니, 친딸. 공난숙은 의자를 돌려 구실장을 바라봤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진태석도 한혜라도 영채를 믿게 되겠지. 그러면 자연스럽게 건양그룹에 발을 들릴 수 있어. 현명하신 판단입니다, 회장님. 현명한 게 아니야. 공난숙이 책상 위에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필요한 거야. 건양그룹을 가지려면. 그녀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한혜라는 서서히 무너질 것이고 그 자리를 주영채가 채울 것입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건양그룹은 공난숙의 손아귀에 들어올 것입니다. 공난숙은 다시 한번 미소 지었습니다. 승리가 눈앞에 있었습니다. 주하늘의 사무실은 늦은 밤임에도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차정원이 급히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주 대표님. 주하늘이 서류에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차정원은 소파에 앉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머니 상태가 이상해요. 한혜라 부회장. 네. 요즘 자주 쓰러지세요. 회의 중에도 어지러워하시고 얼굴빛이 너무 창백해요. 주하늘이 자리에서 일어나 차정원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갑자기 공 회장님이 한약을 가져다 주셨거든요. 그걸 드시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래요. 주하늘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공난숙이? 네. 기력 회복에 좋다면서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주하늘이 턱을 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 한약 가져올 수 있어? 남은 게 조금 있을 거예요. 왜요? 성분 분석을 해봐야겠어.
차정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후 주하늘이 차정원을 다시 불렀습니다. 그의 손에는 성분 분석 결과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결과가 나왔어. 어떻게 됐어요? 주하늘이 결과지를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즉각적인 독성은 없어. 그런데 문제가 있어. 문제요? 장기 복용하면 만성 피로를 유발하는 약재가 섞여 있어. 면역 기능도 서서히 떨어뜨리고. 차정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천천히 몸을 망가뜨리는 거네요. 맞아. 죽이려는 게 아니야. 병약하게 만들어서 경영에서 손 떼게 하려는 거지. 차정원은 창밖을 바라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복잡한 감정이 얼굴에 스쳤습니다. 주 대표님. 어머니는 저를 버린 사람이에요. 주하늘이 조용히 차정원을 바라봤습니다. 그거 알아. 복수하려고 건양가에 들어간 거예요. 무너뜨리려고. 차정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데 공 회장님한테 이렇게 당하는 걸 보고만 있을 수가 없어요. 주하늘이 차정원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복수는 네 손으로 해야 의미가 있어. 공난숙한테 빼앗기면 안 돼. 차정원이 고개를 들어 주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죠? 공난숙을 먼저 처리해야 해. 주하늘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그 여자가 건양그룹에 발을 들이기 전에 완전히 무너뜨려야 해. 차정원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그렇게 할게요. 두 사람의 눈빛이 마주쳤습니다. 전쟁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공난숙의 저택 서재는 고급스러운 가구들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차정원이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공난숙은 소파에 앉아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왔어? 네, 공 회장님. 차정원이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공난숙이 서류를 내려놓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앉아. 차정원이 맞은편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녀의 손이 무심한 듯 재킷 주머니를 스쳤습니다. 그 안에서 휴대폰이 조용히 녹음을 시작했습니다. 공 회장님 부르셨다고 해서요. 할 얘기가 있어서. 공난숙이 찻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습니다. 너 앞으로 어떻게 할 거야? 어떻게라뇨? 한혜라한테 복수한다고 했잖아. 그 다음은? 차정원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공난숙이 찻잔을 내려놓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줄게. 나한테 큰 계획이 있어. 듣고 싶습니다. 공난숙의 눈빛이 날카롭게 빛났습니다. 한혜라를 무력화시킬 거야. 건강이 안 좋아지면 경영에서 손을 뗄 수밖에 없거든. 차정원은 표정 변화 없이 듣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영채가 그 자리를 채워. 효녀 노릇하면서 신뢰를 얻고 건양그룹 실권을 잡는 거지. 영채가요? 진수아 말이야. 지금은 그 이름이잖아. 공난숙이 웃었습니다. 차갑고 계산적인 웃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진태석도. 회장님도요? 결국엔 제거해야지. 그 남자가 살아있는 한건양그룹은 내 것이 될 수 없어. 차정원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단한 계획이시네요. 그렇지? 공난숙이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차정원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원아. 네. 너는 내 오른팔이야. 알지? 차정원이 미소 지었습니다. 입술만 웃고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공 회장님. 고마워할 것 없어. 서로 이용하는 거니까. 공난숙이 손을 놓으며 다시 소파에 기대 앉았습니다. 한혜라가 쓰러지면 네가 옆에서 도와줘. 영채랑 같이. 효부, 효녀 콤비. 어때? 시키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좋아. 역시 넌 똑똑해. 차정원이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그럼 먼저 가보겠습니다. 가봐. 차정원이 서재문을 나서며 주머니 속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녹음 시간이 계속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차정원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 녹음이 당신 무덤이 될 거야, 공 회장님. 그녀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게임은 이제부터였습니다. 카페 구석자리에서 주영채와 안진아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두꺼운 서류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게 다야? 주영채가 봉투를 열며 물었습니다. 차정원 과거 자료. 이력서, 호적 등본, 학교 기록까지.
안진아가 커피를 마시며 대답했습니다. 고생했네. 고생은 그 여자 밟으려면 이 정도는 해야지. 주영채가 서류를 한 장씩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이력서, 백화점 입사 지원서, 건양 패션 공모전 참가 신청서. 별다른 것 없었습니다. 그러다 어떤 서류에서 손이 멈췄습니다. 이거 뭔데? 안진아가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주영채의 눈이 커졌습니다. 호적 등본인데. 차정원이 원래 이름이 아니야. 뭐? 원래 이름이 조정원이래. 차기범이 호적에 올리면서 차정원이 된 거야. 안진아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그게 뭐 어때서? 재혼 가정이면 흔한 일이잖아. 주영채는 대답하지 않고 다른 서류를 뒤졌습니다. 그러다 낡은 신문기사 복사본을 발견했습니다. 이건 뭐야? 기사 제목은 건설 현장 노동자 살인 혐의로 구속이었습니다. 차기범에 관한 기사였습니다. 주영채의 눈이 기사 내용을 훑었습니다. 피의자 차기범의 아내 한영수는 사건 직후 이혼을 신청했으며 당시 7세였던 딸 수아의 행방은. 주영채의 손이 떨렸습니다. 영채, 왜 그래? 안진아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주영채는 기사를 다시 읽었습니다. 한영순, 딸 수아. 한영순이 한혜라잖아. 뭐? 한혜라 부회장. 원래 이름이 한영순이야. 내가 알아냈어. 안진아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러면 차정원이 한혜라의 친딸 수아일 수도 있다는 거야. 주영채가 서류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녀의 입꼬리가 서서히 올라갔습니다. 이거 대박이다. 그럼 엄마한테 알려야 하는 거 아니야? 주영채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이건 엄마한테 안 알릴 거야. 왜? 내 협상 카드로 쓸 거니까. 안진아는 주영채의 표정 변화를 제대로 읽지 못했습니다. 주영채는 서류를 다시 봉투에 넣으며 속으로 웃었습니다. 차정원, 네가 한혜라 친딸이라고? 재밌네. 이 정보를 어떻게 쓸지 이미 머릿속에서 계획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진아야. 응. 오늘 얘기는 너만 알고 있어.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알았어. 주영채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고마워. 커피값은 내가 낼게. 카페를 나서며 주영채는 중얼거렸습니다. 게임이 재밌어지고 있어. 그녀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주하늘의 사무실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진세미가 숨을 헐떡이며 들어왔습니다. 주 대표님. 주하늘이 놀라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가씨, 무슨 일이에요? 방금 엄청난 걸 들었어요. 진세미가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진정하시고. 물 드릴까요? 아니요, 괜찮아요. 그것보다. 진세미가 심호흡을 했습니다. 카페에서 주영채. 아니, 진수아랑 안진아가 얘기하는 걸 우연히 들었어요. 주하늘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뭘 들으셨는데요? 새언니가. 차정원 언니가 엄마의 친딸 수아일 수 있다는 얘기요. 주하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호적 등본이랑 옛날 신문 기사를 보면서 그러더라고요. 한영순의 딸 수아. 차정원이 그 수아일 수 있다고. 진세미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진수아는 그 정보를 공 회장님한테 안 알리고 자기 협상 카드로 쓸 거래요. 주하늘이 자리에 앉으며 이마를 문질렀습니다.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아가씨. 네. 이 얘기 누구한테 하셨어요? 아무한테도 안 했어요. 바로 여기로 온 거예요. 잘하셨어요. 주하늘이 진지한 눈빛으로 진세미를 바라봤습니다. 이 얘기 당분간 아무에게도 하지 마세요. 부회장님한테도 회장님한테도. 왜요? 엄마한텐 알려야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은 안 돼요. 진수아가 이 카드를 어떻게 쓸지 모르니까요. 진세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주 대표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알겠어요. 감사합니다. 믿어주셔서. 진세미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새언니한테. 무슨 일 있는 거예요? 주하늘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처리할게요. 주 대표님이 새언니 편인 거 알아요. 진세미가 작게 웃었습니다. 새언니 지켜주세요. 그럴 겁니다.
진세미가 사무실을 나가자마자 주하늘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차정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원아. 네, 주 대표님. 급한 일이야. 지금 바로 나와. 전화를 끄는 주하늘의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주영채가 그 정보를 쥐고 있다면 선제 공격이 필요했습니다. 시간이 없었습니다. 서울 외곽의 허름한 식당이었습니다. 주하늘이 구석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맞은편에는 백발의 노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예전에 형사였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래된 일이에요. 25년이 넘었어. 은퇴 형사가 막걸리 잔을 만지작거리며 말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알아야 해요. 주하늘의 목소리가 간절했습니다. 아버지 사건이에요. 주상철. 기억하시죠? 형사의 손이 멈췄습니다. 주상철. 네. 제 아버지입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형사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때 일은 말하기 어려워요. 왜요? 외압이 심했거든. 주하늘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어떤 외압이요? 형사가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손님이 거의 없는 한산한 식당이었습니다. 수사가 갑자기 중단됐어요. 위에서 사건을 덮으라는 지시가 내려왔어. 누가요? 모르겠어요. 정확히는. 형사가 막걸리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오간 이름이 있어요. 이름이요? 주하늘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공난숙. 그리고 진태석. 주하늘의 손이 테이블 위에서 꽉 쥐어졌습니다. 확실해요? 수사팀 내부에서 그 이름들이 오갔어요. 확인된 건 아니에요. 그냥 소문이라고 할 수도 있고. 형사가 주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그 직후에 사건이 덮어졌어요. 우연이라고 하기엔 아버지는 억울하게 돌아가신 거예요. 나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때 더 파고들었어야 했는데. 형사의 눈에 후회가 서렸습니다. 이 얘기 녹음해도 될까요? 녹음? 증거가 필요해요. 형사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오래 마음에 걸렸던 일이니까. 주하늘이 휴대폰을 꺼내 녹음을 시작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형사가 기억을 더듬으며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주하늘은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들었습니다. 퍼즐 조각이 하나씩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죽음 뒤에 누가 있었는지 이제 윤곽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건양그룹 대회의실은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사진이 긴 테이블 양쪽에 앉아 있었습니다. 상석에는 진태석이, 그 옆에는 공난숙이 앉아 있었습니다. 오늘 안건은 더 크라운 캐피털과의 합병안입니다. 공난숙이 서류를 들어보이며 말했습니다. 진태석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합병. 그런 얘기는 처음 듣는데. 이사회에 상정하는 겁니다, 회장님. 공난숙이 여유롭게 미소 지었습니다. 건양그룹과 더 크라운 캐피털의 합병. 양사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결정입니다. 진태석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눈이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이건 합병이 아니야. 사실상 인수잖아. 해석의 차이죠. 반대한다. 진태석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공난숙은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투표로 결정하죠. 뭐? 이사회 과반수 찬성이면 통과되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진태석이 이사들을 둘러봤습니다. 그제야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이사들의 눈빛이 달랐습니다. 투표 시작하겠습니다. 합병안에 찬성하시는 분? 손이 하나씩 올라갔습니다. 하나, 둘, 셋. 과반수를 넘었습니다. 진태석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미 이사 과반수를 매수해 놓은 거야? 매수라니요. 설득이라고 하죠. 공난숙이 웃었습니다. 회장님, 사업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진태석이 이를 악물었습니다. 공난숙, 너. 합작으로 가짜 수화를 만들자고 했을 때 저를 믿으셨나요? 공난숙이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건양그룹을 원했어요. 회장님은 이용할 가치가 있을 때만 파트너였을 뿐이에요. 회의실 분위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진태석은 배신감에 치를 떨었습니다. 바로 그때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차정원이 들어섰습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습니다. 공난숙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너 여긴 왜? 차정원이 천천히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USB가 들려 있었습니다. 보여드릴 게 있어서요, 공 회장님. 차정원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차정원이 대형 스크린 앞에 섰습니다. 회의실 안의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야? 공난숙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공 회장님, 잠깐만 앉아 계세요. 차정원이 USB를 꽂으며 말했습니다. 주하늘이 회의실 뒤편에서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스크린에 첫 번째 자료가 떴습니다. 이건 더 크라운 캐피털의 불법 자금 세탁 기록입니다. 숫자들과 거래 내역이 화면을 채웠습니다. 이사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조작이야. 저건 조작된 자료라고. 공난숙이 소리쳤습니다. 차정원은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다음 자료를 띄웠습니다. 두 번째. 25년 전 주상철 사건 수사 외압 정황입니다. 화면에 녹음 파일이 재생되었습니다. 은퇴 형사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때 오간 이름이 있어요. 공난숙. 그리고 진태석. 진태석의 얼굴도 굳어졌습니다. 공난숙이 차정원에게 달려들려 했습니다. 닥쳐. 이 녀석이. 보안요원 2명이 재빨리 공난숙을 제지했습니다. 차정원이 세 번째 자료를 띄웠습니다. 마지막으로 박경신 실종 당시 공 회장님 수하의 동선입니다. CCTV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남자들이 박경신을 차에 태우는 장면이었습니다. 저 차량 번호 더 크라운 캐피털 소속입니다.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이사들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이건 사실인가요? 한 이사가 물었습니다. 검찰에서 확인해 드릴 겁니다. 차정원이 대답하는 순간 회의실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공난숙 씨 사기, 배임, 수사방해 혐의로 체포합니다. 검찰이었습니다. 공난숙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럴 수는 없어. 변호사는 연락해드리겠습니다. 같이 가시죠. 공난숙이 끌려나가면서 차정원을 노려봤습니다. 차정원. 너 끝까지 두고 보자. 차정원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담담한 눈빛으로 공난숙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회의실 문이 닫혔습니다. 진태석이 복잡한 표정으로 차정원을 바라봤습니다. 너 이걸 혼자 계획한 거야? 차정원이 진태석을 마주봤습니다. 회장님도 안전하지 않으신 거 아시죠? 진태석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차정원은 돌아서며 주하늘과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첫 번째 전투는 끝났습니다. 하지만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건양가 거실은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한혜라, 진태석, 진세훈, 진세미, 그리고 차정원이 모여 있었습니다. 경찰 2명이 주영채를 데리고 서 있었습니다. 잠깐만요. 주영채가 끌려가다 발버둥 쳤습니다. 나 혼자 잡아가면 안 돼요. 저 여자도 가짜라고요. 한혜라가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수아야,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나 수아 아니에요. 주영채가 소리쳤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집중되었습니다. 진짜 수아는 저 여자예요. 차정원. 침묵이 흘렀습니다. 한혜라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뭐라고? 차정원이 한혜라 부회장 친딸이라고요. 진짜 차수아는 저 여자예요. 주영채가 차정원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한혜라가 휘청거렸습니다. 어머니. 진세미가 달려가 한혜라를 부축했습니다. 한혜라의 눈이 차정원에게 고정되었습니다. 정원 씨. 이게 무슨... 차정원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쏠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맞아요. 한혜라의 눈이 커졌습니다. 저 차수아예요. 어머니 친딸. 한혜라가 쓰러졌습니다. 진세미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엄마. 진세훈이 달려와 한혜라를 안았습니다. 차정원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주영채가 악을 썼습니다. 맞지? 저 여자도 가짜라고. 나만 잡아가면 안 돼. 가짜는 당신이에요. 차정원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나는 처음부터 진짜였어. 숨기고 있었을 뿐이지. 경찰이 주영채를 끌고 나갔습니다. 주영채의 악다구니 소리가 멀어졌습니다. 거실에 남은 사람들 사이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한혜라가 간신히 눈을 떴습니다. 수아. 정말 수아야? 차정원이 한혜라를 내려다봤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25년 전에 버린 딸이에요, 어머니. 한혜라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수아야. 미안해. 차정원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돌아서서 거실을 나갔습니다. 복잡한 감정이 가슴속에서 소용돌이쳤습니다. 복수를 꿈꿨던 순간 이런 감정일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기자회견장은 플래시 세례로 눈이 부셨습니다. 차정원이 단상 위에 섰습니다. 수십 개의 카메라가 그녀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기자들의 손이 일제히 올라갔습니다. 차정원 씨, 한혜라 부회장의 친딸이라는 게 사실입니까? 네, 사실이에요. 왜 지금까지 숨기고 계셨습니까? 차정원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를 당겨 말했습니다. 저는 7살 때 버려졌어요. 회견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어머니가 3일 후에 데리러 오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오지 않았어요. 25년 동안. 그래서 복수를 계획하신 건가요? 처음에는 그랬어요. 차정원이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주영채 씨 행세를 하게 된 경위가 궁금합니다. 주영채가 먼저 제안했어요. 파티에서 자기 이름으로 저를 소개하면서 시작됐어요. 기자들이 받아 적었습니다. 주영채 씨가 제 디자인을 3번 훔쳤어요. 고등학교 때, 건양 패션 공모전 때, 그리고 제 디자인북 전체를. 웅성거림이 퍼졌습니다. 그래서 복수하신 겁니까? 빼앗긴 것을 되찾으려 했어요. 제 디자인, 제 자리, 제 인생을. 후회하십니까? 차정원이 잠시 생각했습니다. 거짓말을 한 것은 후회해요. 하지만 살아남은 것은 후회하지 않아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이제 숨길 게 없어요. 차수아로 살겠습니다. 제 이름으로. 기자회견이 끝났습니다. 차정원이 단상을 내려왔습니다. 회견장을 나서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밖에서 주하늘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잘했어. 고마워요, 주 대표님. 차정원이 작게 웃었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네요. 두 사람이 나란히 걸어갔습니다. 무거웠던 짐이 조금은 가벼워진 것 같았습니다. 법정은 차가운 공기로 가득했습니다. 공난숙이 피고인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예전의 화려함은 온데간데 없고 초췌한 얼굴만 남아 있었습니다. 피고인 공난숙에게 사기, 배임, 수사방해 등의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합니다. 판사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공난숙은 무표정하게 판결을 들었습니다. 고개 하나 까딱하지 않았습니다. 공범 주영채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합니다. 주영채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방청석 어디에도 그녀를 위해 온 사람은 없었습니다. 공난숙이 끌려나가면서 잠깐 뒤를 돌아봤습니다. 방청석 맨 뒷줄에 앉아있는 주하늘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쓸쓸한 눈빛만 남기고 법정을 나갔습니다. 주영채가 법정 밖으로 나왔습니다. 기자들이 달려들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걸었습니다. 법원 앞 계단을 내려오는데 누군가 서 있었습니다. 조미향이었습니다. 맘먹었어? 주영채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조미향의 손에는 따뜻한 도시락이 들려 있었습니다. 왜? 왜 왔어요? 밥은 먹어야지. 사람이. 조미향이 주영채의 손에 도시락을 쥐어줬습니다. 우리 집에서 쫓겨났으면서. 왜? 그거랑 이거랑은 다른 거야. 밥 굶으면 안 돼. 주영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진심 어린 온정을 느꼈습니다. 고마워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조미향이 주영채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먹고 힘내. 인생 아직 안 끝났어. 주영채가 처음으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법원 앞 계단에서 도시락을 안은 채로. 조미향은 아무 말 없이 옆에 서 있어줬습니다. 정 많은 여자의 마지막 온정이었습니다. 병원 병실은 조용했습니다. 창문으로 오후 햇살이 부드럽게 들어왔습니다. 차정원이 침대 옆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한혜라가 들어왔습니다. 예전보다 많이 수척해진 모습이었습니다. 손에는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정원 씨. 아니, 수아야. 차정원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혜라가 조심스럽게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이거 받아줬으면 해.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차정원이 봉투를 바라봤습니다. 뭐예요? 편지야. 25년 동안 하고 싶었던 말들. 차정원이 봉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열지 않았습니다. 사과하려고 온 거예요? 사과로 될 일이 아닌 거 알아. 한혜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도 미안하다는 말은 해야 할 것 같아서. 침묵이 흘렀습니다. 3일만 기다리라고 했잖아요. 차정원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7살짜리가 3일을 기다렸어요. 그런데 안 오셨어요. 교통사고가 나서. 알아요. 나중에 들었어요. 차정원이 한혜라를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6개월 후에는요? 1년 후에는요? 왜 안 오셨어요? 한혜라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찾았어. 계속 찾았어. 그런데 진태석 회장님이 막았다는 거 알아요. 그래도 내가 더 노력했어야 했어. 미안해. 한혜라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기다릴게. 네. 그 편지 언제든 준비가 되면 읽어줘. 기다릴게. 한혜라가 일어났습니다. 엄마라고 불러달라고 안 할게. 그럴 자격이 없으니까. 그냥 네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한혜라가 조용히 병실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차정원은 봉투를 손에 쥔 채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봉투의 무게가 25년의 시간만큼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1년 후 수아재단 설립 기념식장은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상처받은 청년 디자이너를 위한 수아재단이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차정원과 한혜라가 나란히 서서 테이프 커팅을 준비했습니다. 준비됐어요? 한혜라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차정원이 짧게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는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함께 무언가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자르겠습니다. 가위가 테이프를 잘랐습니다. 박수 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기념식이 끝나고 로비에서 작은 피로연이 열렸습니다. 주하늘이 차정원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수고했어. 대표님도요. 차정원이 미소 지었습니다. 진세미가 다가와 주하늘의 팔을 잡았습니다. 주 대표님, 새언니 잘 부탁해요. 주하늘이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아가씨는요? 저요? 저는 새로운 사랑 찾으러 떠날 거예요. 진세미가 밝게 웃었습니다. 해외 지사에서 연락 왔거든요. 파리로 가요. 잘 됐네요. 차정원이 진세미의 손을 잡았습니다. 행복하세요, 아가씨. 새언니도요. 아니, 이제 진짜 언니? 진세미가 윙크하고 돌아섰습니다. 피로연이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떠났습니다. 차정원이 로비 한쪽 벽에 걸린 그림 앞에 섰습니다. 그녀의 첫 작품이었습니다. 주하늘이 옆에 섰습니다. 이 그림 언제 그린 거야? 17살 때요. 주영채가 훔쳐간 디자인북에 있던 거예요. 되찾았네. 네. 차정원이 그림을 바라봤습니다. 작품 옆에는 작은 명패가 붙어 있었습니다. 차수아. 리플리가 아닌 진짜 이름으로.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주하늘이 물었습니다. 디자인 계속할 거예요. 제 이름으로. 나랑 같이? 차정원이 주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같이요? 새 출발. 같이 하자. 차정원이 미소 지었습니다. 처음으로 진심에서 우러나온 웃음이었습니다. 네. 같이요. 두 사람이 손을 잡았습니다. 창밖으로 봄볕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긴 겨울이 끝나고 새로운 계절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